안녕하세요. 로봇치즈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로봇 이름은 치즐봇입니다. 치즐봇은 아파트 주차장을 순찰하며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고 미등록 차량을 탐지하는 자율주차 단속 로봇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배경입니다. 아파트나 대형 주차 시설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 인력이 직접 순찰을 수행하거나 차단기를 설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지속적인 인력 투입이 필요하고 시설 규모에 따라 관리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된 주차 단속 시스템인 치즐봇을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탐지, 인식, 판단, 모니터링, 알림의 5단계를 하나의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치즐봇이 주차장을 순찰하며 각 주차구역의 차량 번호판을 인식합니다. 이후 등록 차량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정상 차량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미등록 차량이 발견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을 전송합니다. 또한 순찰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저장하고 순찰이 종료되면 최종 리포트를 생성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로스트 워크스페이스를 처음부터 직접 구축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전 분석했던 터틀봇 튜토리얼 작업 공간과 수업 실습 작업 공간은 참고용으로만 별도 관리하였고 실제 개발은 로봇치즈 워크스페이스에서 새롭게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의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저희는 페트롤 노드, 퍼셉션 노드, 모니터 노드의 3가지 커스텀 노드를 구현했습니다. 각 노드는 순찰, 번호판 인식, 모니터링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세부 구현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번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한 번에 구현하기보다 먼저 로스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시스템의 큰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동작하는 뼈대 시스템을 먼저 구현한 뒤 기능을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패키지 생성과 노드 간 통신을 구현하며 전체 시스템의 뼈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후 이터레이션을 거치면서 주차장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 OCR 모델 연동, 데이터베이스 연동, 동적 장애물 구현 등 세부 기능을 순차적으로 추가하며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제부터 각 이터레이션에서 구현한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터레이션 0입니다. 2단계의 목표는 아무것도 없는 빈 워크스페이스에서 패키지와 노드를 생성하고 전체 파이프라인을 끝까지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앞서 소개한 3가지의 커스텀 노드를 연결하기 위한 통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아키텍처 그림을 보면 총 5개의 연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의 라이다와 납2 사이의 통신은 로스트와 냅2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스캔 토픽을 그대로 활용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래 페트롤 노드와 퍼셉션 노드 사이에는 번호판 인식 요청과 결과 전달을 위한 전용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OCR은 처리에 수초 정도가 수요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 서비스 대신 액션 통신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진행 상황과 요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인식 결과를 모니터 노드로 전달하기 위한 토픽 메시지도 별도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번호판 인식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설계한 플레이트 디텍션 메시지 예시입니다. 이 메시지에는 인식된 번호와 OCR 신뢰도 그리고 등록 차량 여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위치에서 인식된 결과인지 수속할 수 있도록 웨이포인트 정보와 로봇 위치 정보도 함께 저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의한 메시지를 기반으로 각 노드를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모니터 노드는 번호판 인식 결과를 수신하고 출력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 구현하였습니다. 그 다음 퍼셉션 노드와 페트롤 노드를 구현하여 3가지 노드가 서로 연결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때 이터레이션 0단계에서는 아직 실제 OCR 노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임의의 번호판을 생성하는 OCR 스톱 방식을 사용하여 전체 통신 흐름이 정상적으로 연결되는지 먼저 검증하였습니다. 이터레이션 0의 마지막 단계는 페트롤 노드에 냅2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자체 주차장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로스트에서 기본 제공하는 터틀봇 3 월드를 이용하여 동작을 검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렸던 문제는 로컬라이제이션 오류였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알비즈의 로봇 위치가 가제보의 로봇 위치와 서로 다르게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현재 가제보 환경과 일치하지 않는 맵 파일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다른 환경에서 생성된 슬랩 맵을 불러오면서 실제 환경과 맵 정보가 서로 어긋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해당 맵을 올바른 맵으로 교체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터레이션 0의 최종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위 터미널에서 심 런치를 실행하면 시뮬레이션 환경이 생성되고
그 후 아래 터미널에서 M 런치를 실행하면 터틀봇이 지정된 웨이포인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이 완료되면 페트롤 노드가 퍼셉션 노드에 번호판 인식을 요청하고 퍼셉션 노드는 OCR 스톱을 통해 생성한 결과를 모니터 노드로 전달합니다. 안의 코드가 해당 로그입니다. 다음은 이터레이션 1입니다. 이번 단계의 목표는 실제 주차장을 구성하고 여러 웨이포인트를 순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가제보 퓨얼의 오픈소스 월드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주차칸을 그려주었습니다. A, B, C 세 구역을 나눠서 총 36개의 주차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주차칸 폭은 2.5m, 길이는 5m, 통로폭은 6m로 실제 주차장 규격을 참고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도 생성 및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처음에는 슬램을 사용하여 지도를 생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터틀봇이 구석구석 주행하며 매핑하기에는 제작한 주차장 몰드가 매우 컸고 특히 터틀봇에 내장된 라이다는 최대 3.5m 정도만 인식할 수 있어 매핑 효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또한 평평한 주차장 특성상 생성된 맵의 정확도 역시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변경하여 직접 만든 시뮬레이션 환경이므로 그라운드 트루th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직접 오큐펀시 맵을 생성하여 정확한 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만 테스트 효율성과 맵 인식률을 위해 A 구역만 사용해 주었고 평평한 주차칸의 라이다 인식을 위해 각 칸 가장자리마다 기둥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후 ACM을 사용하여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여전히 위치 추정이 다소 불안정한 문제가 있었지만 A구역의 6칸을 일렬로 단방향 순찰하는 데는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터레이션 2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까지의 OCR 스톱 대신 실제 OCR 모델을 연동해 번호판 인식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번호판 데이터를 직접 제작했습니다. 실제 번호판 이미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차량 번호를 생성하여 총 12개의 번호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패들 OCR을 사용해 사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1개 중 11개가 완전 일치했고 평균 컨피던스는 약 0.99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번호판 인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박스 차량 모델에 해당 번호판들을 부착하여 주차장 A구역 12칸 중 5칸에 차량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가 주차된 차량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로봇 디스크립션을 수정하여 카메라를 측면으로 90도 회전 장착하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봇은 전방으로 주행하지만 카메라는 측면을 바라보고 있어서 매 웨이포인트마다 별도로 회전하지 않고도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콘 베리어, 전기박스, 선반 등 다양한 정적 장애물을 추가하여 실제 주차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로컬라이제이션 성능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 정적 장애물 환경에서 룰 베이스드 주행 방식과 나브2 기반 주행 방식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룰 베이스드 방식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룰 베이스드 방식은 미리 정의된 경로만 따라가기 때문에 정적 장애물로 길이 막히면 더 이상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브2의 DWB 컨트롤러의 플래너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브2의 경우 장애물을 인식하고 새로운 경로를 생성하여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웨이트포인트 추종 방식보다 내비게이션 스택을 활용한 방식이 훨씬 안정적이고 강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터레이션 3입니다. 이터레이션 3의 목표는 프로젝트 제안서 수준까지 시스템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로컬 플래너 성능을 비교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기능, 주차장 환경 개선, 동적 장애물 시나리오를 추가로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모니터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번호판 인식 결과를 단순히 출력만 했지만 이터레이션 3에서는 아래 사진처럼 미등록 차량이 발견되었을 때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림창을 띄우도록 구현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모델과 주차장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의 단순 박스 형태 차량 대신 실제 차량 메쉬 모델을 적용하였고 차량 전후면에 번호판도 부착해 주었습니다. 또한 A구역 12개 주차면 중 10개를 차량으로 채워 실제 주차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등록 차량은 6대, 미등록 차량은 4대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모사하기 위해 동적 차량을 추가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치즐봇을 정면으로 향해 주행하는 차량 경로를 설정하여 회피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차량의 정면으로 접근하면 치즐봇이 적절히 회피하지 못하고 결국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룰 베이스드 방식뿐만 아니라 DWB 그리고 MPPI 컨트롤러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현재 플래너들은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반대편 차선으로 회피하기보다는 정지하거나 약간 비켜서는 수준으로 동작하였고 정면에서 돌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회피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동적 차량이 치즐봇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중간 지점에서 정차하도록 시나리오를 수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차량이나 정차 차량을 만나 이를 피해 지나가는 상황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정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DWB와 MPPI 컨트롤러의 성능을 비교해보았습니다. DWB는 나부트의 기본 로컬 플래너로 계산량이 적고 안정적으로 동작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MPPI는 여러 미래 경로를 예측하여 최적의 주행 경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동적 장애물 환경에서보다 적극적인 회피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인 MPPI 주행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처음에 다가오는 동적 차량을 잘 피하고 정상적으로 순차를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순찰 종료 후 생성된 리포트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플래너 모두 모든 차량을 정상적으로 검사하였으며 미등록 차량 역시 동일하게 탐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MPPI와 DWB 모두 정차된 차량을 모두 회피하며 순찰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즉, 번호판 인식과 순찰 기능 자체는 두 플래너 모두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행 경로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타납니다. 좌측은 MPPI, 우측은 DWB의 주행 경로입니다. MPPI는 비교적 짧고 일관된 경로를 따라 이동한 반면 DWB는 장애물 주변에서 경로를 자주 수정하며 더 많은 이동거리를 보였습니다. 실제 측정 결과에서도 MPPI는 36m를 이동한 반면 DWB는 약 39.5m를 이동하였고 완주시간 역시 MPPI가 더 짧았습니다. 또한 일부 실험에서는 DWB가 동적 차량에 밀리는 현상도 관측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적 환경에서는 DWB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만 동적 장애물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MPPI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로스트 기반 주차 단속 시스템인 치즐봇을 설계하고 구현했습니다. 워킹 스켈레톤부터 시작하여 내비게이션, OCR, 장애물 회피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했습니다. 또한 MPPI와 DWB를 비교하여 동적 환경에서는 MPPI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봇이 주차장을 자율 순찰하고 번호판을 인식하며 결과를 자동 기록하는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